파월 형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시장을 뭐 불안하다라고도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풀매수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게 왜냐 그러면은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파월 형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시장을 뭐 불안하다라고도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풀매수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게 왜냐 그러면은 지금 그 연준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거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고, 인플레이션이 두 가지로 발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제일 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저절로 잡히고 조금 해결되면은 결국에는 경제 성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은 하나로 보시면 돼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왜 경제 성장으로 가느냐? 물건값이 오르고 우리 모든 돈의 흐름 자체가 더 규모가 커진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성장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제 성장이 안 된다라는 가정은 뭐냐 그러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문제는 이게 소비가 증가하면은 경제가 성장하는 건데, 소비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경제가 망가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물건 가격이 오르는데 말 그대로 이게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면은 물건을 덜 사요. 그러면은 가격은 올라가는데 소비가 같이 늘어나야 경제가 성장을 하지. 근데 소비가 가다 말고 죽어요. 이러면은 따라서 물건 가격도 떨어지겠죠. 그럼 이게 물건 가격 떨어지고 소비 떨어지고, 물건 가격 더 떨어질 거니까 또 안 사고, 차가 지금 4천만 원인데 1년 뒤면 3,500 할 거래. 안 사지. 500을 아낄 수 있는데. 그래서 요렇게 놓고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소비를 자꾸 미루게 되니까,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임금이 오르는 거를 잡을 생각은 없다. 왜? 이게 말 그대로 소비력이니까. 대신에 무엇을 잡겠다? 초과 수요를 없애야 한다. 사재기가 됐든, 아니면 내가 뭐 차가 한 대인데 한 대 더 산다, 두 대 산다, 세 대 산다, 네 대 산다. 돈이 많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고,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을 하는 건데, 요거를 잡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 문제가 여기서 있다라는 겁니다. 왜? 수요가 1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을 만드는데 2가 생기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이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 추가로 1이 생기는 수요를 공급자들이 유지되는 수요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설 안 하고, 공급은 타이트하고, 가격은 자꾸 오르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다시 공급망이 안정화되고, 뭔가 임금이 안정화되고, 임금이 오른 만큼 인플레가 오르다가 적당히 이게 멈춰주고, 그리고는 이 전 분기 대비, 전 연도 대비 인플레가 다시 1% 2%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 연준이 바라는 거는 소비가 요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거 이루어낼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쪽으로 조금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원자재가 분명히 국제유가가 코로나 이전에는 $60 정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지금 올라서 $100인데 100달러를 바라는 게 아니고 7, $80 수준으로, 8, $90 수준으로 국제유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물건 가격도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소비도,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월급 받던 게 예를 들어서 뭐 대충 6만 달러면은 한 600만 원 되나요? 한 3만 달러라고 치자. 임금이 3만 달러이던 게 어떻게 돼? 임금이 4만 달러가 됐다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비슷한 비율로 오르는 거니까 이게 유지가 될 거다. 그러면은 경제는 3만 달러 시대의 그 경제가 4만 달러 시대의 경제로 성장하는 거죠. 똑같은 소비가 발생하는 거야. 경제 구조상으로 바뀌는 거면 돈의 가치만 떨어졌다 뿐이에요. 돈의 숫자, 돈의 단위만 떨어졌다 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경제가 성장하는 걸로 가는 것이고,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조절해서 이거를 이제 구조화 시키면은, 말 그대로 주식시장은 3만 달러 시대의 주식이 나스닥 기준 15,000포인트였다면 4만 달러 시대의 주식은 나스닥 기준 2만 포인트겠지.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뭔가 경제가 성장을 했고 인플레가 왔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연준이 설계하는 대로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주가 지수는 잘 가겠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임금이 오른 것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기준에 연설할 때 임금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관점을 놓고 보실 때, 지금은 요게 우려하는 게 더 올라가서 이렇게 갈까봐, 그 상황에서 소비가 못 따라갈까봐, 그리고는 경제가 꺾이고 소비가 꺾일까봐,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걸 걱정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는 이거지. 조금이라도 떨어지고 소비가 시간차는 있겠지만 그 소비를 소화하고 지금의 물건 가격을 소화해내면은, 그러면 다시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금리 올린다. 왜? 인플레가 여기서 오는 거고, 이게 사재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때려잡기 위해서. 그리고 작년도에 작년도에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이게 저절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안 떨어질 것 같고, 거기다 전쟁도 났어. 그럼 이걸 조절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할 수 있는 거는 금리 인상의 폭과 시기 빼곤 없는 거잖아 라고 하는데, 이걸 조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채권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도 존재를 하고요. 돈을 푸는 게 아니에요. 채권 시장을 조절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돌아가는 돈의 뭔가 흐름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러한 능력이 페드한테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국채 시장이 우리가 단기물도 있고 장기물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장기물의 금리가 내려오고 단기물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는 채권 시장이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면서 막 이런 시그널을 보여주면은 주식 시장이 떨어지고 막 경제가 떨어지고 소비가 떨어지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막 보고서가 나올 거고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연준이 장기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이걸 만약에 시장에다가 뭘 해? 매도를 때리면은 장기물은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단기물을 연준이 나서서 매수를 때리는 거예요. 단기물을 저절로 낮춥니다. 장단기 금리차를 그냥 말 그대로 저절로 그냥 말 그대로 벌려 이러는 거야. 야 벌려, 야 벌려 안돼. 야, 저 오른쪽 일로 왼쪽 일로 벌려, 싹 벌려 더 이러면 뭐합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고 채권 시장이 막 수익률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런 거를 지표로 보는 사람들은 뭐야 지금 연준이 가만히 있진 않겠구나 라는 거거든요. 아니 벌려해서 니들은 뭘 생각하는데 여기서 형들아 제발 우리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좀 갖고, 아니 연준이 과감하다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단기물과 단기물이 1.5, 장기물이 2.0, 장기물이 2.3 이러면은 이걸 일드 커브라고 부르는데, 수익률 곡선이 누우면은 이거를 일부러 연준이 여기를 낮추고 여기를 올릴 수 있어요. 이게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채권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수단은 많이 남아 있어요. 수단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채권 시장에 개입한다, 아니면 주식 시장에 개입한다,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건덕지는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언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언급하면 날아가는 거거든. 언급을 안 하는 이유는 이거 우리 있는데 아직 안 씁니다. 필요하면 씁니다 라고 기다리는 거지.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다 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제역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공포에 떨 때는 아니고, 실제로 2019년에도 이거 연준에서 쓰냐 안 쓰냐, 그리고 2020년도에도 이거 연준이 YCC 하냐 안 하냐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아직 여러 가지 총알과 방법은 남아는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연준에 대해서 시장이 바라는 것이고, 아직까지 연준이 이런 카드를 꺼내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이 안심하기 이르다라고 보시는 단위인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 걱정은 하시지 마시되, 지금 연준이 바라는 것,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바라는 것, 그리고 이게 저절로 떨어질 거다라는 예상을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좀 우려의 시각에 대한 답변을 파월 형이 하고 있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이것에 대한 결과를 언제 이야기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3월 FOMC에서 관련된 앞으로의 시장 전망, 그러니까 예상 보고서, 예측 보고서, 요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신규로 전쟁이라든지 새로운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수정된 예상치, 예측치를 이제 발표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FOMC가 지금 별이 5개가 돼버렸다. 금리 0.25% 올리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금리 0.25, 이건 오히려 시장에서는 오히려 반기는 거지. 빅스텝 간다며 안 간다네. 대신에 보고서가 나오는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인플레가 안 잡히면 어떻게 액션을 취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담기냐에 대해 가지고 눈치를 볼 거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대응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망하냐 안 망하냐를 베이스로, 이 기업의 주가가 비싸냐 안 비싸냐를 베이스로 보셨으면 좋겠고,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보시면서 매수는 하시되 언제 올라갈 거냐에 대한 각을 저런 걸 보면서 재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